자, 반갑습니다. 자, 쫄지마. 영웅쌤TV의 영웅쌤입니다. 자, 고입의 진로 특강.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손님은 병점고입니다. 병점고에 진학하게 될 우리 이수민, 박신혜 학생입니다. 네, 두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수민 학생은 또 학생회장이잖아요. 네. 네, 학생회장인데 또 아쉽게 또 학교를 또 회장직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네요. 네. 네, 그쵸. 우리 신혜 학생도 학생회에 있죠? 네, 저는 학생. 무슨 부장인가요? 저는 체육부장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누구나 로망인 체육부장. 네. 체육부장 자리를 그때 꽤 찾는데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쌤이 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때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체육부장을 누군가 또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제가 면접을 그렇게 잘 본 것 같진 않은데 좋게 봐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육부장은 좀 이렇게 항상 여러 명이서 이게 경합을 벌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서로 하려고 하는. 네. 자, 그래서 두 학생 학생회장과 체육부장이라는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입니다. 자, 이제, 우선 후배들을 위해서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학생, 이제 영웅쌤 항상 첫 번째 질문이 영웅쌤 국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데, 수민 학생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에 영웅쌤 국어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죠, 그죠? 네. 네. 많이 안타깝죠, 그죠? 네, 많이 하시죠. 우리 신희 학생은 들었죠? 네, 저는 2학년 때 그렇죠. 들었었어요. 2학년 때 들었죠, 그죠? 네. 좀 국어쌤, 영웅쌤을 좀 평가해 본다면? 제 실력에 비해서 선생님이 항상 수행평가 점수를 후하게 주셔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아, 그렇죠. 일단 보기보다 점수를 잘 줬죠. 네. 그냥 짜게 줄 줄 알았는데. 네네. 아, 지금 2학년도 그래요. 자기 점수를 보고 놀래가지고 네. 안으로 오다가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안으면 안 된다. 여학생이 남자처럼 안으면 안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고함 지르고 막 이런 데 있거든요. 네, 수행평가를 잘 준 셈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뭐 신혜가 잘 봤으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못 봤는데 잘 준 건 아니에요. 네, 잘 본 겁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병점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병점고에 대해서 뭐 이번에 진학하면서 좀 알게 됐을 텐데 좀 알고 있는 대로 좀 간단히 한번 병점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민 학생부터 부탁드릴까요? 마이크 내가 버렸나요? 네, 자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병정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어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이고, 그리고 남녀공학으로 공립학교입니다. 남녀공학이고 공립이고 네. 화성시에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희 학생. 병정고면은 이과 중점인 고등학교고요. 기숙사가 있어서 멀리 있어도 통학하기가 수월합니다. 이과 중점이라는 부분을 콕 집어주셨고 기숙사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이제 그 영웅쌤이나 우리 후배들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비평준화가 꽤 많잖아요, 그죠? 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 화성고도 있고 그다음에 가온고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 여러 학교 중에서 딱 이 병점고를 선택한 이유, 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또 수민 학생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비평준화 학교를 매우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일단 비평준화에 많은 학교의 위치와 그리고 지적 특성을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서 뭐 화성고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산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병정고를 선택한 이유가 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학교들이 수능 준비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더욱더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서 좀 추가 질문을 제가 해본다면 네. 일단 일반고하고 그냥 평준화인 일반고하고 비평준화 중에서 일단 비평준화에 좀 더 관심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이유가 평준화보다 비평준을 선호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교육적으로도 저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더 넓은 곳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 곳을 가면. 네. 보통 우리 요 앞에 쌤이 올린 게 우리 김민경 쌤하고 같이
비평준화 원서를 쓸 때 유의할 점 그런 거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향, 개인의 성향. 이 비평준화 지역 가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4점이 커트라인이면 194점이 꼴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학교 반에서 194점 그러면 1, 2등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수민이가 봤을 때 어떤 그런 경쟁, 그죠? 그런 어떤 개인의 성향에서 이런 비평준화를 들어가더라도 나는 충분히 뭐 경쟁이나 이런 거에 이길 수 있다. 또는 뭐 견딜 수 있다. 그런 뭐 마음이 있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분위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변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저도 같이 하게 돼서 좋은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주변에 놀면 나도 놀고, 주변에 공부하면 나도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면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곳이 나한테는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있는 우리 후배들 보면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경쟁에서 내가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하겠지만은 우리 수민 학생처럼, 다른 애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러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희 학생. 네. 저는 일단 제 점수랑 딱 적합한 고등학교가 병점고였고요. 그리고 제일 큰 영향은 저희 언니도 병점고를 갔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좀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점고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언니, 이게 보니까 쭉 제가 뭐 작년, 재작년 인터뷰 하다 보니까 계속 카톡이 오네요. 네. 언니가 간 곳에 거의 많이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병점고에서 언니가 좀 병점고가 이래서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다들 성격이 좋고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서 자기도 더 열심히 했다? 예. 그게 조금 시너지가 더 생겼다라고 얘기해 줬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거기서 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이게 아니고 경쟁하지만은 다 같이 이제 성격과 함께 우리 신하면 또 이게 성격하면 또 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곡 중에서 확신이만큼 성격이 쾌활하고 활발하고 그런 학생이 수빈 맞죠, 그죠? 네, 선생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거기 가서도 우리 신희 학생은 학생회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저는 하고 싶은데 이제 네. 제가 거기서 잘 할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뭐 잘할 수 있을지가 문제지만 항상 잘해왔잖아요. 그런가요? 네, 여기서 좀 잘할 거라고 보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점수로 봤을 때 병점고가 나에게 아주 적합했고, 그 다음에 언니의 영향 속에서 언니가 간 곳에 또 이어서 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수는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른 데도 갈 수 있잖아요, 이 점수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점수상으로는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은 언니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좀 언니가 좀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딴 학교 욕했으면 안 갔을 텐데. 그렇죠. 예. 아주 언니가 그냥 네. 적응도 잘하고 네네네. 그런 모습 보니까 충분히 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병점고를 선택은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선택했다가도 여기보다는 좀 더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다른 데를 고민했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고민을 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이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화성고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네. 화성고하고 병점 고민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화성고를 그렇게 고민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둘 다 물론 엄청 힘든 학교지만 그래도 뭐 주변 경험이나 또 학교 특성상 화성고가 좀 더 네. 어렵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큰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병정으로 선택을 했어요. 약간 그 안정적이라는 게 좀 점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점수. 점수가 네. 그러니까 어떤 화성고가 그러면 조금 더 높나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점고보다 사실 둘 다 시험이 네. 다른 학교에 비해 엄청 어렵은데 네. 아무래도 화성고가 네. 조금 더 어렵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3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네. 봤을 때 아, 내 점수가 화성고에서가 혹시라도 붙을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적으로 병정고를 선택했다. 네. 어차피 뭐 화성고나 병정고나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혜 학생은 또 고민한 학교가 따로 있나요? 저는 평준화랑 비평준화 자체를 고민했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줄 것 같은데요. 네. 네, 고민을 어떻게 했고, 비평준화를 선택한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고민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요. 이제 같이 가는 친구가 수민이 말고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가는 이제 친구들도 없고 네. 거기 가서 제가 잘 적응할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두려움이 더 컸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 수민 친구가 말한 것처럼 네. 공부에 도움이 되려면 그래도 비평준화가 나은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언니의 영향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그냥 비평준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게 진학을 하다 보면은 뭐 중1에서 중2, 중2, 중3 올라가면 어차피 옆반 다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죠? 있기 때문에 그냥 쉬는 시간에 만나고 점심시간에 만나면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는 학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3년 동안에 친했던 친구들하고 이게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나 혼자 간다는 거는 또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이 구분이 우리 후배들의 본인들도 역시 굉장히 큰 고민을 했겠지만 이제 올라오는 후배들도 평준화 비평준화에 대한 그 선택 기로에서부터 이제 힘들거든요. 일단 그 속에서 내가 평준화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라고 한다면 보라고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대신 어떤 내가 거기서 좀 공부에 대한 열의는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또 비평준화를 가게 되면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고 대신에 어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좀 더 긴장도 되지만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다. 그런 두 가지 어떤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병점고에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후배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좀 선배 입장에서 어떤 것을 좀 준비를 하고 다른 뭐 화성고나 뭐 가온고나 뭐 여러 가지 비평준화가 있는데 다른 비평준화고에 비해서 좀 어떤 점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병점고뿐만 아니고 그죠. 다 내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뭐 병점고냐 뭐 화성고냐 이거는 다 똑같은 질문 같아요. 예, 이런 비평준화 좀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이런 데 진학하기 위해서 좀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민 학생. 네, 이제 비평준화라고 해서 또 평준화 지역과도 다른 게 아니라서 국어, 수학, 영어가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병정고 같은 경우는 고2 때부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심화 수학이 있고 그리고 또 과학은 다른 학교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을 배우기 때문에 수학, 과학 좀 더 신경을 쓰려면 수학, 과학을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혜 학생. 앞서 설명했듯이 병정고가 이과 중점인 학교여서요. 이과 과목을 좀 더 중요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요 과목은 물론이고요. 네. 이과 중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시대 올해부터죠. 문과 이과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예.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수업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좀 더 공을 들이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뭐 내신은 따는 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면접 보셨습니까? 면접은 따로 없습니까? 봤어요. 그러면 이게 전형이 뭐 1차, 2차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1차로 그냥 내신으로 끝인가요? 내신으로 끝이. 점수로 끝이에요? 네네. 네. 일단 뭐 내신 점수만 잘 획득하면은 따로 면접 없이 그냥 합격, 불합격이 되네요. 그냥.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면접이 없다고 하니까 좀 면접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병점고인데, 올해 병점고는 딱 인원수에 맞게 뽑았나 봐요. 네. 지원이 그렇게 됐나 봐요. 그죠? 네.
그럼 보통 내신 성적이 몇 점 이상은 돼야 좀 안정적이냐 이런 질문인데 이렇게 약간 이제 초과가 되면은 내신을 커트라인 끊지만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딱 인원수 뭐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이면 100명이 딱 왔다는 거잖아요.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게 초과가 됐었거든요. 네. 혹시 작년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작년? 180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 후반? 네. 180 후반.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은 낮네요. 그죠? 네, 네. 보통 우리가 화성고 그러면 194, 3, 좀 높을 때는 5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193, 4, 5가 다른 어떤 비평준화는 190점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는 180 몇 점이요? 후반 아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80점 후반. 네네. 그러니까 190점이 내려갔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의 지금 내신 점수가 한 몇 점대인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네네. 저는 195점대가 나와서 195점요? 네. 굉장히 높네요. 네. 우리 수민 학생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줄 제가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혜 학생은요? 저는 194점대 정도였습니다. 네. 작년 커트라인에 비해서는 뭐 엄청 높은 거잖아요. 충분히 뭐 화성고, 가온고, 그 어디를 가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데. 네. 그쵸. 네. 조금, 내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다른 데를 가는 게 약간 아까처럼 불안정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네. 다른 데 가도 될 뻔했는 거 점수 아닙니까? 근데 조금 심리적으로 어. 부담감이 많이 컸어요, 다른 학교. 심리적으로. 네. 그럼 올해 화성고가 커트라인이 나왔나요, 혹시? 네. 몇 점인가요? 194점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 194 이상이 돼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합격했겠네요. 네. 그래도 불안했으니까. 이제 합격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힘드셨는데. 이제 가서가 아. 문제니까. 가서 이제 네. 그 안에서, 가면은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가서 이제 또 뭐가 좀 두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내신 수능은 그렇게 걱정이 없었는데 내신이 좀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아무래도 커트라인에 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94점이 커트라인이나 5점이 커트라인이면 내가 194 오면 내가 꼴찌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거의 제일 밑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도 수능하고 내신하고 두 개 다 가는 거죠. 네. 그 말은.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비평준화는 보통 수능으로 가려고 많이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신도 잡고 네. 수능 잡고 둘 다 이제 한번 해보겠다. 네. 수시와 정시를 다 노리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학생 다 지금 내신 점수가 194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아마 2학년, 1학년들은 아직까지 내신 점수가 가내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아마 구분이 안 갈 거예요. 190점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신 높은데 이게 중학교 내신 관리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필하고 수행 중에는 지필은 오히려 쉽고 네. 수행이 더 힘들었다. 네. 지필보다 수행이 더 힘든 이유가 있다면요? 지필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지만 이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행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준비도 더욱더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 보통 수행을 뭘 본다라는 거는 그 전에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나오는지 딱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필은 공부만 잘하면 되지만 이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공부 외의 것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행은 좀 이렇게 총체적인 부분을 따지잖아요. 네. 하다못해 그림 실력. 그죠? 네. 그럼 국어 같은 부분에도 어떤 뭘 만들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네. 예. 우리 작년에 국어 수행이 뭔지 기억나나요? 2학년 때?
잘 안 나죠? 네. 네, 훈민정음 좀 보이는데 훈민정음 해례본 만들기 기억납니까? 아, 네. 그죠? 저것도 하나의 훈민정음 해례본 만들기지만 저 안에 엄청난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가 다가 아니고 저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힘들었다. 네. 역시 수행이 제일 힘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수행 때문에 좀 망친 게 있었나요? 혹시 2, 3학년 때 톡 들어서? 근데 망친 걸 따지면 미술에서 네. 최저 점수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미술 그리기냐, 뭐 채색이냐, 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그 그림에서 네. 채색 부분에서 네. 한 3점 정도가 감점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수행평가 만점에서 3점이 감점됐네요. 네. 그게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이 얘기 듣고 있는 일반 우리 친구들은 3점 감점된 것이 망쳤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수행에서 3점 까진 건 엄청난 게 까진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아무튼 좀 약간 미술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어릴 때 유치원에 이럴 때 미술학원 이런 데 안 다녔나요? 딱 한 달 다녔습니다. 한 달? 네. 왜 한 달만 다녔나요? 재미가 없어서 바로 끊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 전에 다녔어야 되는데. 네. 수민이 조금 어머님이 제가 원망스럽네요. 원래 남학생들 유치원 때 이렇게 미술학원 많이 보내거든요. 네. 워낙 미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남자 자체가 감성 자체가 별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수민이를 보면 감성이 풍부할 것처럼 보이는데 감성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는가요? 네. 혹시 떨어지는 낙엽 보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건 낙엽, 저건 나무.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가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어머님이 원망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 갑자기 영국 선생님이 수민이 어머님 디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1이나 중2도 좀 미술학원에 한번 다녀보라 이런 권유하고 싶습니까? 네. 네, 마지못해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행평가가 가장 힘들었다고 우리 수민 학생이 했고요. 우리 신혜 학생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도 수행평가가 제일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시험 GPL이랑 수행이랑 겹치는 시기가 매우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 수행이나 국어 수행할 때 글 쓸 때요. 네. 제가 거기서 바로 쓰는 걸 잘 못해요. 아. 그래서 항상 집에서 네. 개요 작성이랑 네. 어떻게 쓸지 싹 다 외워가서 네네. 거기서 이제 바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전날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글쓰기 부분은 많은 학생들에 있어서 최고의 난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데 일단은 신혜 학생은 먼저 문제는 미리 다 제공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작성하고 그걸 일단 다 외워버리네요. 네, 외워서 오자마자 바박 써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수행이 그나마 쉬운 게, 근데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논술은 아무것도 모른 척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스포츠 이 분야를 다 꿰차야 되는 게 대입 논술이니까. 물론 뭐 논술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하고 내신도 중요하지만 좀 많은 분야를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고 지필이 좀 겹치는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다음 주가 지필인데 바로 지금 또 수행한다고 그러면, 그죠? 지필 평가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지금 수행이야? 라고 이제 각 교과 과목마다 그 선생님의 특성이 드러나는 게 수행이다 보니까 그걸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거네요. 학생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되도록이면 지필평가 시험 치기 한 2주 전에는 수행을 다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쵸. 학교를 나와야 뭘 수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학교 나오면 진도나기 바쁘고 아마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학생 다 내신 관리에 가장 힘든 게 수행이다라는 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아마 2학년들도 이 말에는 굉장히 공감이 갈 거라고 봐요. 근데 1학년들은 아직까지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질문이 이제 1학년 때는 시험을 이제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죠? 2학년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보고 내신 점수가 이제 2학년 때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고가고 자공고 자사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1 때와 중2 때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좋을까? 좀 이렇게 내신 고득점자로서 한번 충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1과 일단 중2 때는 여유가 많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좀 오랜 기간 준비를 했어요. 막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보통 시험이 예를 들어 시험이 7월 1일이다 그러면 네. 한 6월 1일부터 준비했단 말입니까? 한 3주 정도 전부터. 아, 3주 전. 네. 3주 전부터 준비하면 여기 약간 여유가 있는 거네요. 네. 영욱쌤은 수업 시간에 한 달 전부터 시험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얘기 하거든요. 네. 한 달 전부터 시험 모드다. 이때부터 이제 7월 1일이면 6월 1일부터 이제부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때부터 몸이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되고 한 3주가 되면 이제 딱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네. 한 3주부터 준비를 이제 한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있게 네. 준비해라.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3 때는 중학교 시험을 좀 짧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오, 반대네요. 네. 그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중3 때부터는 이제 학원이나 또 혼자서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이제 이 준비를 멈추고 아무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네. 시험 준비하는 기간을 너무 늘리면은 이 고등학교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까먹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중3 때는 2주 정도 네. 준비를 아, 했어요. 한 주 정도 줄이고 네, 내신은 2주 정도 준비를 하고 네, 나머지 시간에는 꾸준히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많이 해왔다는 거네요. 네, 아, 이미 이제 나는 이 자사고를 갈 것이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준비를 중3 때 많이 해야 된다. 네, 그게 안에 들어가서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지, 계속 내신을, 이게 중학교 내신만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자사고나 자공고나 외고나 과고를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의 어떤 마인드가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혹시? 이제 시험 외에도 네. 아무래도 외고, 가고, 장고, 자사고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가 다른 친구에 비해 별로 없어요. 혼자. 그렇죠. 예. 아마 신혜가 2학년 때 학원보다는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된다.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 사실 안 나요. 안 나죠, 그죠? 네. 예. 요거 쌤이 진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기 조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중1 때는 뭐 합니까? 중1 때는? 사실 전 중1 때 좀 많이 놀았어요. 네. 저로서. 굉장히 좋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1 때 많이 놀아줘야 네. 중2 때 이게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중1 때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는 뒤에 좀 이게 기력이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네. 여기에 좀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중1 때도 공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일단 현실적으로는 중1 때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네.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까? 매일 일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1 때 꾸준히 학원 다니는 거는 좀 동의하십니까? 중1 때요. 네. 국영수, 이제 영어 수학이죠, 그죠? 영수 학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중1 후배들에게 또는 초육 후배들에게 중1 때 학원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조금 가서 네. 어느 정도 좀 지식은 쌓고 네. 중2 때 올라와라. 네. 본인은 놀아놓고, 그죠? 근데 또 아무런 기초를 닫고 안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쌓아둬야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민 학생은 어느 정도 나는 기초는 쌓아뒀다. 네. 나는 원래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쌓아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중1 때 공부를 쌓아뒀죠?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늦지만 않으면 돼요. 늦지만 하면 된다.
네, 갑자기 막 2학년 2학기가 왔는데 어. 2학년 1학기 수학을 모른다. 아, 그러면은 그 수준에 맞게끔 가야 된다. 네, 예, 중1, 1학기 때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놀아도, 친구랑 재밌게 놀아도,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중1이다. 네, 중1 때 공부를 놔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학원을 조금 가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혜 학생요.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1학년 때는 일단은 동아리나 봉사 점수를 다 채워넣는 걸 엄청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중2 때도 아직 널널하니까 이때도 동아리나 하시고 책 중1 때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제가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1 때랑 중2 때 책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중3 때는 아까 수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시면 네 탄탄대로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선배들이 여기 와서 늘 인터뷰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책만 읽어야 된다. 항상 공통적이거든요. 지금 책을 많이 읽지 않음으로써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힘들게 다가오나요? 잠깐만요. 네, 종이 울리네요. 네. 일단은 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읽는 속도가 현재 애들이고요. 예. 그리고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네, 많이 읽어야지 쓴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그래서 글을 잘 못 써요 많이. 이게 그러니까 책 보는 속도도 느릴 뿐더러 일단 이게 쓰기는 모든 과목의 기초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내가 힘들다. 독서를 하지 않은 게 많이 힘들다. 네네네. 우리 중1 때, 중2 때 책 좀 많이 읽어라. 네. 예, 후배한테 자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 통학은 기숙사, 아까 기숙사 얘기했는데 기숙사로 무조건 들어가는 건가요?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거리가 멀면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인에서 화성까지 통학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현재 지원을 한 상태고 네.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안 났어요. 지원을 하고 네. 그러면 이거는 혹시 기숙사 뽑는 기준이 글인지 성적인지 그거는 모릅니까? 두 개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요. 네. 자 선택이라 그러면 이제 거리로 선택할 때 거리로 지원하느냐, 성적으로 지원하느냐. 네. 그럼 수민 학생은 뭐로 지원했습니까? 저는 성적으로 지원했어요. 성적으로요. 신혜 학생은요? 저는 지금 거리로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리는 멀고 성적은 조금 낮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그럴 때는 거리로 하면 네. 거리만 보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어요. 자, 네. 기숙사 부분이었고요. 네. 둘 다 꼭 합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배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이 공부만 보면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외의 것이 더욱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공부도 꼭 놓지 않고 원하는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신혜 학생.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절대로 이제 못 넣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열심히 노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시고 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지금을 많이 즐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항상 우리 여기서 인터뷰하는 중3 학생들 보면 지금 놀아야 된다 해놓고는 본인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은 학교 생활이라는 게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수민이의 말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민이하고 신혜도 이번에 축제 때 사회를 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즐겁게 놀 때는 정말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때는 진짜 앞뒤 가리지 말고 공부해라. 예, 그런 말로 선생님은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놀아라가 아닌 거죠. 그죠? 네. 할 때는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죠? 후배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준 이수민, 박신혜 학생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그 병점고에 진학을 하고 나서 그 여름방학, 올해 여름방학쯤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네. 네. 그 방학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쵸. 방학 때 제일 바쁘겠지만 네네네. 한번 연락해가지고 저랑 연락해서 카톡으로 예, 이제 병점고 생활을 한 6개월 한 뒤니까 학교 생활 이렇다. 예, 기숙사는 붙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고 네. 한 번 더 인터뷰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고입 진학 특집 방송 제 두 번째 시간 병점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쫄지마 영웅쌤 TV의 영웅쌤이었습니다. 모두 안녕.